오늘 김어준 씨가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또 이번 검찰개혁 관련 당정 갈등 자체가 네. 실제 충돌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프레임인가요? 그런 면도 뭐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갈등이 제일 재밌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 네. 제3자 봤을 때. 네. 저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나 장동혁 대표가 실제적으로 그런 갈등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갈등으로 보고 권력 싸움으로 보는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뭐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익명 게시판 사건이라든가 여러 윤리적인 뭐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명인 거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은 저거 지금 미래에 싹 그냥 버려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갈등이라는 게 정치 뉴스와 이 정치부 기자사에선 가장 재밌는 요소이죠. 그렇죠. 실제의 본질과 다르게 그런가 뭔가 김이나 낌새 같은 게 보이면 이거 아니야라고 이제 호도해버리면서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것도 이제 우리 김어준 우리 씨도 네.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게 본인도 좀 언어에 좀 조심하셔야 근데 돼요.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정부가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는 거 아니냐. 정부가 대통령 말을 안 들으면 큰일 오늘 나죠. 오늘 그 개정안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이거 나도 보고 언론 보도된 거 보고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김원준 씨가 아니 이거 정부가 이거 대통령의 말도 이거 안 따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식으로 위험한 발언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혹시나 제가 그 발언의 그 네. 풀 워딩을 잘 모르고 방송 못 봐서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정부가 대통령을 안 따르면 그건 레임덕 있다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 가장 지금 지지율 보십시오. 엄청나게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일 잘한다고 지금 네. 대구에서조차 인정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정부가 말을 어떻게 한댔습니까? 그러면 김원준 말이 안 씨는 되죠. 이재명 대통령을 연이어 저격한 건가요? 뭐 제가 그 말투의 맥락을 모르기 네, 때문에 네. 감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말만 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김호준 씨는 하여튼 그 공소 취소 문제로 어쨌든 본인이 촉발시켰고 네. 근데 지금 보면 약간 좀 겸손해지셨던데.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정도는- 겸손이 힘든 분인데. 그러니까 겸손이 굉장히 힘드신데 얼굴의 표정은 약간 네. 좀 그 전보다는 좀 겸손해지신 다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바로 이어서 보면 이번 검찰 개혁안을 보고 합의안 오늘 발표한 합의안을 보고 여권 내부에서는 현실적 절충안이라는 평가도 있지만은 반대로 개혁의 칼끝이 무너졌다는 불만도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 강경한 입장을 가지신 뭐 권리당원이라든지 어떤 조금 강경한 입장으로 이런 그좀 주장을 했던 분들에 봐서는 오늘의 합의안이 그렇게 많이 마음에 흡족하다라고 지금 평가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임세현 부대변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민주당의 오랜 지지자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타고 올라가다 보면 아픈 저희가 상처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으로 촉발된 것들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그리고 반감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그 검찰의 그 등 하나 때문에 이게 뭐 2개였다 6개가 돼버리고 네. 모든 걸 다 시행령으로 해버리는 네, 사건들 네. 있잖아요. 이런 트라우마가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검찰만 하면 몸서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요만큼의 폐악질도 부릴 수 있는 그런 여지조차 만들지 말고 발본 세 건 하자라는 게 이제 이런 분들의 이렇게 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저는 이런 분도 존중해요. 그냥 아픈 상처와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 깊은 고민들이 있거든요. 트라우마처럼. 그래서 이런 주장도 있는 것인데 또 지금 우리가 나온 당정 협의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우리가 뭐 검찰한테 모든 걸 다 차떼고 포떼고 해가지고 한다고 능사는 또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정권인 잡고 있는 집권 세력으로서 그 행정을 수행하고 집행해야 되는 그 현실적인 그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히 마무리가 된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웃으시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이제 다 꺼졌냐. 이제 오늘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이제 검찰 개혁 다음으로 이제 법원 개혁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근데 언론 개혁까지 이제 언급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과정에 이른바 외과 시술적 교정을 강조한 바 있는데 검찰 개혁 과정에 드러난 당정 온도차의 차이가 법원 개혁, 언론 개혁 국면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 법원 개혁 뭐가 남았죠? 사법선법 다 통과됐고 지금 법원 행정처 없애야 된다 이 말인가요? 그 그렇죠. 내용인가요? 네. 법원 행정처 2차 법원 개혁은 네. 법원 행정처 폐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있죠. 법원 행정처 폐지하면 이제 법원 이거 뭐 행정위원회로 만든다는 것 같던데 예전에 그 법안 내용을 보니까 네. 대법원 내에서 행정 사무를 하지 말고 아예 행정만 전담하는 곳을 따로 만들자 뭐 이런 내용이죠.
대법원장을 약화시키겠다는 취지죠. 아니 뭐 어차피 대법관도 이제 26명이 되는데 대법원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아니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는 이 워딩을 붙이지 않으면 어떤 의회를 운영하고 국정을 추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검찰과도 공생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있고 그들을 개혁 대상으로 규정을 해야만 본인들에게 정당성이 부여돼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대통령부터. 근데 그것을 타개하려면 결국 검찰이 잘못해야지 본인들에게 정당성이 부여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언론개혁, 법원개혁 얘기하고 있지만 특히 언론개혁 부분은요. 지금 이 얘기를 했으면 안 됐어요. 왜냐? 김어준 씨 방송에서 네.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공소 취소와 어떤 보안 수사권 거래설이 제기가 됐어요. 그때 어떻게 대처를 했었죠? 그 기자 한 명 본인들이 고발하는 걸로 그쳤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직전에 여러 강행 처리했던 법안 같은 걸 보면 뭐 언론중재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해당 기자 말뿐 언론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도권으로 가져왔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이런 패널 그리고 기자뿐 아니라 그 회사까지 책임을 지도록 폭넓게 굉장히 옥죄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본인들은 과거에 그런 식으로 입법을 추진해놓고 정작 김어준 씨가 이런 논란을 촉발하니 본인들은 책임을 그렇게 지우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던 언론개혁이라는 것들은 포장은 하지만 저희는 다른 거예요. 우리 편에 대해서는 무디고 상대편에게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 잣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법원개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이란 허울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되 그 내용은 자신들의 영속적인 집권을 위한 준비 단계다. 전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따가 이제 언론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뭐 김어준 씨 얘기가 또 있으니까 오늘 뭐 많네요. 김어준 씨는 아주 인물 조림인데 오늘 보니까 오늘 최강록의 말대로 귀 가려우시겠어. 끝까지 조려버리겠다라는 걸 그만 조리세요. 그건데요. 제가 법원개혁 얘기 고성국 씨나 잠깐만. 다룹시다. 고성국. 제가 잘 몰라요. 고성국 씨를 방송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예. 법원개혁 얘기 말씀 잠깐만 잠깐 해주시죠. 드리면 저는 이제 뭐 대법관 수 늘리기로 했고 뭐 네. 법외국제도 통과되고 재판 소원도 하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법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판사들을 흔드는 장치를 막아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을 했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판사들의 인사는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에 대한 사건을 얼마나 공정하게 잘 처리해 왔고 성실하게 처리해 왔는지 그리고 판결문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게 꼼꼼하게 썼고 국민들에게 이해될 수 있게 내용을 썼는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인사고과가 반영되고 그런 사람이 대법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법관이 되는 방식은 저희가 왜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느냐. 정말 그런 기준을 통해서 선정된 대법관이 26명이 된다 그러면 찬성할 만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 사건에서 특정 정치적 편향을 드러낸 사람을 대법관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를 민주당에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아마 방향성이 잘못되는 걸 알더라도 지금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브레이크를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개혁신당이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 그러길 정말 바래요. 왜냐하면 진짜 지금의 국민의힘이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이민찬 우리 네. 팩트검단이 갑자기 고개를 숙여버리네요. 진짜 고개 숙인 남자가 돼버렸네. 아니 근데 오늘 들어오자마자 네. 들어오시면서 제가 모니터를 해봤는데 이 양쪽 분들이 덩치가 커가지고 제가 호빗 같았어요. 제가 호빗 같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요즘 진심으로 뉴 이재명 여러 가지 움직임과 네.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서 네. 진심으로 위기감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보수 진영의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보수 진영이 새로운 어젠다를 선점하지도 못하고 있고 주요 의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대로 제시도 못하고 제대로 못 싸우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대안이 없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이슈를 접근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다가가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도 많이 잃은 상태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걱정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민주당은 여당이고 네. 상당히 지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확장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 때 뽑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를 지금
확장으로 해서 뉴 이재명이라는 운동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이고 오히려 지지율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키기 바쁘다라는 어떤 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설이 검찰 개혁 이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네, 민주당 내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도 없고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와 온건파만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슈를 다 주도하고 그 둘이 합의를 보면 그게 굉장한 합의 아닌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포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진짜 본질적인 문제, 수사기관을 이렇게 늘리고 보안 수사권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가려지고 있어요.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뉴 이재명 정책을 통해서 어떤 일본의 자민당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당이 다수석을 갖고 그 안에서 보수부터 진보까지 다 두고 자신들끼리 정치하는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걸 깨야죠. 일본의 입헌 민주당처럼 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걸 잘 깨닫고 있으니까 잘 대응해야죠.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